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보량이 많기도 하고 영상을 따라 커버를 만드시는 분들께도 자막보다는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서 더빙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왼쪽이 이번 영상에서 완성한 다이어리 커버고요. 재봉틀 없이 손바느질로 다이어리 커버를 완성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준비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가위, 칼, 펜, 잔은 모두들 가지고 계시죠? 되도록이면 탁으로 지울 수 있는 수성펜을 준비해 주세요. 실은 원단의 색과 비슷한 베이지 컬러로 준비했어요. 다이소에서 수예 봉제실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바늘도 필수 준비물입니다. 시침펜이 있으면 좋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벼운 재질의 집게나 헤어핀 등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코지어텀 신상으로 나온 벽걸이 포켓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 필수 준비물이에요. 품번 참고해 주세요. 얼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 포켓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안감으로 사용할 테이블 커버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만약 용돈이 부족하거나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볍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안 쓰는 에코백이나 입지 않은 옷 등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다만 티셔츠처럼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는 원단이나 너무 얇은 원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직물의 형태가 잘 망가지지 않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원단으로 준비해주세요. 자석 단추와 키링 봉제 인형도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필수 준비물은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뒀던 커버 보여드릴게요. 잠금 버튼 위에 키링 봉제 인형을 붙였어요. 이 커버는 안감이 살짝 커서 조금 울어요. 자석 단추를 사용했는데 단추를 숨기려고 원단 안에 넣었더니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똑딱이 단추를 다시 달았습니다. 이건 예전에 만들었던 커버인데요. 잠금 버튼이 없어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머리끈이나 밴드로 다이어리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6,000원에 커버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밴드도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키링 대신 자수 스티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커버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벽걸이 포켓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켓 부분만 사용할 거라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게요. 이번 포켓은 얼굴이 유난히 내려와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안 잘리네요. 이 노트의 커버를 만들 건데요. 공장 컬러 포켓북 버전 2입니다. A6 제본노트 중에 가로 길이가 가장 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양지사 크리에이티브 365 듀오 S 사이즈예요. 세로 길이는 비슷하지만 가로가 거의 2cm 정도 차이가 나요. 에이시스 제본노트들도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사용하는 제품에 맞춰서 재단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벽걸이 포켓을 감싸고 있는 바이어스를 제거할게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바이어스 끝부분이 보이는데요. 실땀을 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들어 올려서 실을 뜯으면 돼요. 바이어스는 재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손상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원단에는 구멍이 나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해 주세요.
바이어스 끝부분은 꼼꼼히 마감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칼집 내주시면 됩니다. 포켓의 원단도 조심스럽게 분리해 줍니다. 원단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제 윗부분의 바이어스도 마저 제거할게요. 뒷판도 박음질된 부분을 뜯어낼게요. 벽걸이 포켓을 전부 해체하면 이렇게 원단 두 조각과 미끄럼 방지 패드가 나옵니다. 패드에 남아있는 실밥은 잘 정리해주세요. 다이어리 커버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크게 본판과 날개로 구성이 되고요. 본판의 안감 한 장과 본판의 겉감 한 장, 날개 부분의 겉감 두 장과 안감 두 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뜨기와 재단을 해볼게요. 패드 중앙에 남아있는 실선을 기준으로 다이어리를 두고 간단히 표시해줍니다. 다이어리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책 등의 두께도 고려해서 사이즈를 측정해 주세요. 이제 양옆으로 각각 1cm씩, 위로는 1cm 여백을 두고 선을 그어줍니다. 아래쪽에는 따로 여백을 두진 않았어요. 세로 여백은 많이 두지 않아도 되지만 가로는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해요. 다이어리가 많이 부풀게 되면 가로 둘레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늘려서 재단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제가 재단한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조명이 세서 오른쪽이 잘 안 보이네요. 이대로 자르겠습니다. 남은 패드는 잠금 버튼 만들 때 사용할 예정이라 버리지 않고 옆에 둘게요. 뒷판의 원단에 패드를 대고 간단히 사이즈를 표시해 주세요. 이 원단으로는 커버의 날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표시해둔 부분에서 상, 하, 좌우 각각 0.5cm씩을 더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패드와 원단 두께 때문에 패드보다 원단이 조금 더 커야 해요. 세로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네요. 이번에는 포켓의 원단에 패드를 고정해 줄게요. 포켓 원단에는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거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택을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택의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패드를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커버 오른쪽 끝에 택이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시침핀과 집게를 이용해서 패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이제 바늘에 실을 꿰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듭을 최소한 5번 이상 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원단들이 촘촘한 재질이 아니다 보니 매듭을 2~3번만 지으면 힘을 줘서 당겼을 경우 원단을 그냥 통과해 버리더라고요. 매듭을 통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패드와 겉감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내면을 바느질 할게요. 모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고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을 여러 번 감아서 매듭을 지으면 쉽다던데 전 잘 못해요. 자꾸 엉뚱한 곳에 매듭이 지어지더라고요. 4면 모두 고정했습니다. 이제 패드 둘레에 0.5cm의 여분을 두고 선을 그어줄게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다이소 파우치로 커버 만드는 영상을 기획했었는데요. 커버를 만들려면 이 패드처럼 모양을 지지해주는 접착솜이 필요한데 접착솜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벽걸이 포켓을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패드를 고정하기 전에 안감을 재단해야 하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겉감과 같은 사이즈로 안감을 잘라주세요.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날개는 9cm였는데요. 양지사 노트의 가로 사이즈가 짧아서 그런지 날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날개가 너무 클 경우 노트를 끼울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커버는 날개를 6cm로 만들려고 좌우 각각 0.5cm를 더해서 7cm로 재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 노트는 가로 길이가 더 길다는 걸 감안하지 못했어요. 제 예상보다 날개가 조금 더 작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본뜨기를 해둔 선에서 여분을 충분히 두고 잘라줍니다. 날개는 2개니까 하나 더 잘라주고요. 안감도 비슷한 크기로 자를게요.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겉감의 겉면, 안감의 겉면을 서로 맞대고 시침핀으로 고정할게요. 만약 안감에도 본을 뜨신 분들은 선이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안감이 되는 테이블 커버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감에 주름이 지지 않게 반드시 편 상태에서 두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고정해줍니다. 앞서 재료를 소개할 때 신축성이 좋거나 얇은 원단은 피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원단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느질을 하다가 원단이 틀어지기 쉬워요. 만약 안감으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신다면 안감에도 사이즈에 맞게 본뜨기를 해주시고 원단이 틀어지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꼼꼼하게 고정해주세요. 4면 중 3면만 홈질로 바느질을 하고 한 면은 창구멍으로 남겨둘 건데요. 오른쪽과 왼쪽 중 한 곳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홈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인데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약 0.5cm 이동한 다음 앞으로 나오고 다시 0.5cm 이동한 다음 뒤로 들어가고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지는 방향이 다른데 좌우 반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땀의 길이를 더 촘촘하게 바느질할수록 튼튼합니다. 세 면 모두 바느질을 끝냈어요. 땀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도 선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홈질을 끝낸 세 면은 다듬어 줄게요. 바느질을 해둔 선에서 약 0.3cm 정도 여분을 두고 천을 자릅니다. 이때 너무 바짝 붙여 자르면 천에 올이 풀려서 터질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자르지는 말아주세요. 테두리는 사선으로 자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을게요. 양 끝의 모서리 부분의 패드를 잡고 뒤집어 줍니다. 이때 펜이나 자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꼼꼼하게 펴주세요.
이제 창구멍을 막아야 하는데요. 원래는 공그르기 기법으로 막아야 하지만 저는 홈질로 바느질 할게요. 패드에서 0.5cm 여백을 두고 선을 그어줍니다. 원단의 끝은 잘 여며주시고요. 아까처럼 홈질로 꿰매주세요. 홈질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렇게 어묵을 꼬지에 끼우듯이 홈질을 진행해주세요. 원단이 울지 않게 잘 잡아당기면서 실의 가닥이 삐져나오지 않게 앞뒤로 확인을 해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실의 가닥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한 가닥씩 살살 잡아당겨서 맞춰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마감해주세요. 겉감의 겉면과 안감의 겉면을 맞대고 시침핀으로 잘 고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안감이 울지 않게 잘 펴서 고정해 주세요. 역시나 창구멍을 제외한 세 면을 홈질로 박을게요. 진행 방향은 상관없으니 편하신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을 끝낸 세 면을 정리할게요. 윗부분은 여분이 거의 없어서 터질까봐 겁나요. 다행히 터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위치를 잘 맞춰서 재단해주세요. 이제 뒤집어 줍니다. 볼펜으로 모서리를 눌러서 잘 빼주시고요. 반듯하게 편 후 선에 맞춰 안감을 접고 접은 선 위를 볼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홈질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나머지 날개도 얼른 작업해 올게요. 이제 완성된 날개 두 쪽과 본판을 이어줄 차례예요. 예상보다 날개가 작아서 당황했지만 괜찮습니다. 시접에 맞춰서 남은 천을 접어주시고요.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저는 시침핀 꽂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게로 찝었어요. 모서리를 잘 맞춰서 고정해줍니다. 이제 공그르기 기법으로 날개와 본체를 이을 건데요. 공그르기는 실땀이 보이지 않는 바느질 기법이에요. 날개의 겉감에서 본판의 겉감으로 들어간 후에 약 0.5cm 위로 올라와서 나옵니다. 다시 수평이 되는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통과해 주시고 반복해 주세요. 저는 5땀 정도 진행했는데요. 처음이신 분들은 2~3땀 정도 진행 후 실을 당겨서 정리해 주세요. 안감이 삐져나오지 않게 핀셋이나
바늘을 이용해서 넣어주시고요. 실을 당겨서 잘 여며줍니다. 실이 너무 길면 이렇게 엉키기 쉬우니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고요. 공그르기 기법 좌우 반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날개의 시접에 맞춰서 잘 접은 후 원단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게 신경 쓰면서 공그리기 진행해 주세요. 끝까지 진행하셨으면 날개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킨 후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원단을 마저 다듬어 줄게요. 다시 뒤집어 주면 한쪽 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잘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공그르기로 이어 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시작할 때에도 안쪽으로 통과시킨 후 공그르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천 정리할게요. 실밥이나 먼지도 제거하고요. 기본형 완성입니다. 노트 끼워 볼게요. 저는 여기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노트와 커버의 차이 확인해 주세요. 이제 심어 과정이에요. 자석 단추를 달아서 잠금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석 단추를 달 위치를 확인한 후에 실로 고정해 줄 거예요. 키링 봉제 인형을 다실 분들은 봉제 인형 사이즈를 고려해서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날개 안쪽으로 본판을 통과해서 나오고 본판의 겉감에 바느질을 해서 단추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4면에 있는 각 구멍마다 3번 정도 고정을 해줬고요. 껴닿는 부분이니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4면을 모두 고정했으면 다시 날개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까 쓰고 남은 패드 자투리를 길게 자를게요.
잠금 버튼을 달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인형을 다실 분들은 인형 사이즈를 고려해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노트가 부풀 경우를 대비해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길이를 넉넉히 만들어주세요. 저는 끝을 둥글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겉감의 자투리천 가운데에 패드를 고정할게요. 원단에 보이는 실선에서 0.5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고정했어요. 겉감을 반으로 접은 후 위쪽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원래는 처음 했던 것과 같이 치수를 재서 선을 그린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서 밑그림 없이 바로 진행했어요. 여러분은 패드 둘레에 0.5cm 여분을 두고 선을 그으신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느질이 끝난 부분의 천 길이를 다듬어 주시고요. 창구멍도 살짝 다듬을게요.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타이트해서 뒤집기가 어려우실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이때 실 매듭이 너무 작으면 터지기도 하니 매듭은 항상 통통하게 5번 이상 지어 주셔야 합니다. 볼펜을 이용해서 끝부분도 꼼꼼하게 펴주세요. 이제 자석 단추를 달 건데요. 위치 확인 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구멍을 막을게요. 패드에서 약 0.5cm 떨어진 부분을 홈질로 막아줬어요. 시접에 맞춰서 천을 다듬고 단추를 잠갔을 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해 주세요. 공그르기로 본판과 이어주겠습니다. 안쪽도 겉감과 겉감 공그르기로 이어주세요. 자꾸 앵글에서 벗어나네요.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본판을 통과해서 날개 안쪽으로 빼주세요.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키링 봉제 인형을 준비하신 분들은 윗부분에 이 흰색 실을 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에 바느질로 잠금 버튼 위에 고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인형 대신 자수 스티커를 써볼게요. 잠금 버튼 위에 식빵 스티커를 붙일게요. 좀 더 단단히 고정됐으면 해서 털을 조금씩 잘라냈어요. 표끈은 안 해봐서 감을 못 잡는 중입니다. 위치 확인 후 털을 다듬었어요. 이 자리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더 좋은 위치를 못 찾았어요. 나머지 스티커들도 뒷면과
날개에 붙였어요. 8,000원짜리 다이어리 커버 완성입니다. 키링을 달 수 있는 고리도 만들면 좋을 텐데 오늘은 클립으로 대체할게요. 이 키링 동제 인형의 고리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냈어요. 클립으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9,000원짜리 다이어리 커버가 됐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